264번 봅시다.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거야.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습니다 라고 해서 합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함수가 있어. x에서 y로 이렇게 보내는데 얘가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보내진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z에서 w로 가는 함수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1, 2, 3 여기까지 안 할게.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표현합시다. 5까지 할까?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보내지겠습니다 라는 함수인데 지금 나는 이제 합성을 시킬 거예요. 무엇을 합성을 시킬 거냐면 F 합성 G 먼저 간 것을 나중에 적는 거거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얘를 X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G에다가 F를 먼저 보낸다라는 게 X를 여기에다가 F에 넣고 그 다음에 G에 넣는 거지. 이런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간 것을 나중에 적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지금 이 함수가 정의가 돼야 돼. 그럼 얘를 합성을 시켰단 말이다. 합성을 시켜봤더니 1은 갈 곳이 없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1, 2, 3, 4가 있고 2, 3, 4, 5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한 개가 안 보내져 있잖냐? 얘를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함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함수라고 정의해 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이 공역에 하나씩은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지. 같은 걸로 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걸로 가도 되지만 어차피 얘들은 하나씩 보내지긴 해야 됩니다 라는 게 함수예요. 근데 합성함수로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봐봐. 여기서는 1이 가는 형태가 없어버리잖냐. 이런 형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지합시다. 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부분집합이 되어야 돼요. 오케이? 치역과 정역은 집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봐볼까? 이 문제를 이제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중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했지? 그러면 포함되지 않을 때 합성함수가 정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각각의 무엇을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치역을 구해줄게요. 이거의 치역은 뭐가 돼요? 뭐가 돼? fx라고 그냥 적을게. fx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뭐보다? 2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gx도 어떻게 돼요? gx gx도 0보다 뭐보다? 2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hx도 0보다 크게 나왔고 마이너스 1에서 멀리 떨어진 거 3. 그렇지. 3보다 작게 나갔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역들 이렇게 구했는데 봐보자. F 합성 G래. 그러면은 GX의 정의역이 F의 GX의 치역이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러니까 1번은 성립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HX의 치역이 F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네요. 치역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네요. 얘도 성립해요. 그 다음에 F의 정의역이, F의 치역이 G에 안 들어가네. 그지? 얘는 이제 안 들어가지? 그래서 얘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제 추워? 봅시다. 내가 더워. 다음 봅시다. 그러면 265번 봅시다. 265번도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근데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함수도 정의역은 0, 1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합성을 시킬 건데 이 뒤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 0, 1이야. 그러면 무엇이? gx의 치역이 어디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0, 1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gx의 치역을 구해봅시다.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얘가 어떤 집합의 이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0, 1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고 0, 1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경우를 나눠서 처리하면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일 때 마이너스 a가 0이거나 마이너스 a가 1인 경우 각각의 경우를 각각 구해주면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일 때 마이너스 a가 1인 경우 있고 0인 경우 있고 마이너스 a가 1인 경우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a, b 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a가 0이면 b도 0이네요. 오케이? a도 0, b도 0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무엇이 돼요? 0이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두 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되네요. 다음 a가 0이면 b는 1이에요. a가 0이면 b는 1이에요. a 플러스 b도 1이 돼.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다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a 플러스 b의 모든 값은 너네들이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건 이거야. 뭐가? 이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지. 오케이? 다음 봅시다. 269 보자. 269.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 어려워요? 너 왜 그래? 비웃었어요. 제가 그래서 비웃어요. 친구 비웃지 마. 아니, 웃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런 건데. 봅시다. 269번 보면 이게 맨 처음에 해석이 안 되잖아. 보통 이 학평 기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출 문제가 나오면 예시가 주어져 있거나 이런 문제들 있지. 기억, 니은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추해 보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으니까 일단 대입해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거든. 그럼 이제 봐보자. 이제 F 47부터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 모르구나. 그치. 4월 7일이라고. 4월 7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봅시다. 나중에 조사해봐. 봐봅시다. 봐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F40 플러스 K가 됩니다. 라는,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40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는 F4 플러스 7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F4는 그냥 뭘로 나와? 4로 나오잖냐? 4 플러스 7이 돼서 1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됐잖냐? 얘가 11이 되네.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보자. 뭘 해볼 거냐면 이거 해볼게요. F 뭐 하고 싶어? 100 말고 100 너무 쉬우니까 세 자릿수 136. 이거 해봅시다. 136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F 130 플러스 6이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F13 플러스 6이 됩니다. 라는 걸 알고 F13은 또 어떻게 되나 라는 걸 봤더니 F10 플러스 3이 돼요. 그렇지? 다시 또 얘는 뭐가 돼? 1이 되네 이제. F1이 되네. 그지? F1 플러스 3 플러스 6이 돼. 원래 F10 플러스는 F1 플러스 뭐? 그 상관없는데?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잘 봤더니 1, 3, 6이 되네. 이것도 봐봐. 47은 4, 7이 되지. 136은 1, 3, 6을 더해준 거래. 지금 F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자릿수의 총합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F의 의미는 자릿수를 다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야. 알겠어요? 너희들이 숫자를 한번 넣어봤더니 이런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어지지. 봐봐. 자릿수의 합이 1인 거 맞아요. 오케이? 자릿수의 합이 27인데 다시 또 자릿수의 합이 9가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6의 배수이면 얘는 6의 배수이다 라는 게 맞는가 라는 것만 체크해보면 되잖냐. 그러면 이게 6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fn이 이게 3배수면 당연히 n도 3배수가 되는 건 맞아. 오케이? 그러면 fn이 2배수면 n이 2배수인가 라는 것을 파악해 줘야 되지. 근데 당장 아닌 게 보여. 뭐 있어요? 11. 홀수인데 합은 2가 돼버려요. 그래? 그러니까 F11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2가 돼버리잖아. 이게 이제 11인데 그러면 이제 6의 배수만 가져와도 합이 6이 되는 형태를 찾아봐 보면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겠네. F 1, 4, 1 합이 6이잖아. 그래요? 근데 얘가 1, 4, 2, 6의 배수가 되는가라는 건데 1, 4, 1은 일단 6의 배수가 안 돼요. 오케이? 짝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2의 배수에 대한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라는 거야. 2의 배수에 대한 형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돼? 마지막 자릿수가 2의 배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적어볼까? 2배수는 3배수는 4배수는 5배수는 6배수 7배수 하지 맙시다. 8배수 9배수 2배수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한 자리가 2배수면 돼요. 오케이? 3배수는 자릿수의 합이 3배수면 돼요. 4배수는 마지막 두 자리가 4배수면 돼. 이게 왜 그런지 너희들이 알지? 100이라는 숫자가 4배수가 되는 거니까. 5배수는 마지막 한 자리가 5배수가 되는 거고 6배수는 2배수이면서 3배수이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8배수는 마지막 세 자리가 8배수 그리고 9배수는 자릿수의 합이 9배수가 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 다음 봅시다. 275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느낌이 조금 비슷해요. Q가 유리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유리수면 루트 2.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 무리수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유리수면 루트 2. 무리수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수를 넣었어. 그럼 얘 뭐가 돼요? 무리수가 돼. 무리수를 넣었어. 뭐가 돼요? 유리수가 돼요. 유리수를 넣었어. 그럼 뭐가 돼요? 무리수. 루트 2가 돼. 그럼 애초부터 유리수를 넣었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 2가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값 두 개의 값은 같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도 똑같아. x가 뭐일 때랑 뭐일 때로 나눠서 해요? 유리수일 때랑 무리수일 때로 나눠서 해.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얘가 무리수를 넣으면 얘가 유리수로 나오니까 이 값은 무리수야. 무리수는 뭐가 돼요? 1이 돼. 다시 또 x에다 뭘 넣어봐? 유리수를 넣어봐. 유리수면 얘가 무리수지. 합하면 뭐가 돼요? 무리수가 돼. 그럼 뭐가 돼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네.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집합에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 봅시다. 디귿은 실수의 두 원소를 가져왔더니 서로 다른 값이 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는 유리수고
하나는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1인가? 아니죠. 0, 0이 그래요. 0이 있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0이 있어. 둘 중에 하나 얘가 0이 되면 유리수가 0이 돼버리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어요? 0이나 1을 만드는 부분들 있잖냐? 그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다음 봅시다. 일일이 대입하는 거는 나름대로 재밌지? 나만 재밌냐? 뭐 재밌을 수도 있지. 봅시다. x가 유리수면 그대로 나오고 무리수면 2분의 1에 대해 대칭시키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 너희들 이거 이제 알아요? 2분의 1에 대해 대칭시키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 너희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얘가 2배 2분의 1 마이너스 x잖아요. 어디선가 많이 봤지?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시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궁금한 따라 물어봐. 아무튼 이것을 구하고 그 과정을 소설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넣어봅시다. 이제 생각을 해봐. 유리수를 넣었어. 그럼 계속 그대로 나와. 또 유리수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넣으면 유리수가 나오고 그럼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F 합성 F에 대해서 X가 유리수면 그대로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얘가 이미 X가 되고 다시 또 X가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X가 무리수이면이에요. 오케이? 무리수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 대칭을 했는데 한 번 더 2분의 1에 대칭하겠대. 그렇지? 그럼 뭐가 돼요?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한 번 했더니 얘가 1-x인데 얘는 여전히 무리수. 오케이? 이걸 다시 또 1-x에 집어넣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f 합성 f에 대한 함수는 뭐가 되겠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봤더니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을 구하라.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뭐 때문에 쉽냐면 봐봐. 위에서 무엇을 했냐면 1번에서 합성을 2번 시키면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합성을 2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FA에서 루트 3A를 더해주세요. 라는 거고 얘가 4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가 유리수면 그대로 나와. 근데 이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A가 어떤 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리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A가 무리수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1-A 플러스 루트 3A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무리수면 1-A가 될 테니까 4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 A 루트 3 마이너스 1 A는 3 플러스 루트 3 A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리화하는 거는 너희들이 해줄 수 있겠지. 그래요?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냐면 이 대응하는 값이 유리수일 때랑 무리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문제 주어진 형태에 따라서 너희들이 해결해 나가면 되겠지. 다음 보자. 280. 280 봅시다. 280 봤더니 꼭지점이 마이너스 2,6. fx가 gx가 3,0에서 만난대요. 직선 y는 gx. y는 1일 때. y는 1일 때. 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 사실 이 함수의 식 다 세워줄 수 있지. 깜짝 놀랐어요. 내 옷이 좀 찢어진 줄 알고. 저 실이 뜯기는 소리 났잖냐? 깜짝 놀랐어.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도 알아. 왜? 2점 아니까. 이 방정식도 알아요. 왜? 꼭점 알고 한 점 아니까. 오케이? 근데 2차 함수식에서 이거 빨리 구하는 방법은 있지. 없나? 5 증가했는데 6 증가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계수 어떻게 결정해? 최고차항 계수를 이렇게 놔둘 수 있네. 25a라고 놔둘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너희들 이거 다 배웠을 건데, 이거 내가 이제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거든.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2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는 그 폭이라고 표현하는데, 2차 함수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에 대한 특징은 a만큼 갔을 때, 이게 이제 y는 ax의 제곱이라고 놔둔다면, 얘가 k만큼 가면 얼마만큼 증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k의 제곱만큼 증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바라볼 때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냐면, 이 a의 값을 얘의 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차 함수 해석할 때.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석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얘가 5 증가할 때, 이거 5 증가할 때 얼마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25k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폭이 k라고 놓는다면, 나중에 부호는 마지막을 붙이더라도, 그러면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k 값은 뭐가 돼요? 25분의 6이에요. 그러면은 이 함수식을 마이너스 25분의 6에 x 플러스 2 플러스 6이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더라 라는 것을 그냥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함수를 바라봤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야? x절편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적이네. 대칭적인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의 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뭐에서 최고차항 계수는 k라고 놓고 7에서 3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6이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6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이 k 값은 마이너스 25분의 6이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fx식은 너희들이 어떻게 세우든 상관없지만, 더 좋은 식은 나는 이렇게 세우는 거를 좀 더 좋은 식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만나는 교점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이 만나는 교점은 fx랑 무엇이 gx가 만나는 교점. 그러면 gx는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제한점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곡선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걸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봐 봅시다. 사실 이게 이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식을 이게 거창하게 썼잖냐? 썼잖아. 근데 이게 이용이 안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건 너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일부러 이제 식을 써본 거니까 그냥 한번 찾아봐 봅시다. 첫 번째 봤더니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f gx가 0이에요. 오케이? f large x가 0이야.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뭐하고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7이랑 3이거든. 그러면은 large x가 어떤 값이냐면 gx라고 했어. gx가 마이너스 7이랑 3이 되는 값이 각각 존재해요, 안 해요? 해. 마이너스 7은 저 밑에 있을 거니까 이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3이라는 값도 뭐 어딘가 되겠지만 이거 한 절반이 될 거 아니야? 만나는 값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깁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봅시다.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라고 했거든? 우리가 이것을 굳이 시계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이 식 자체를 안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건 이제 내가 그냥 구해본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제곱제곱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해 보는 거지. 합차 공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fx-gx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 응, 그렇지. 하나는 플러스. 그러면은 fx가 뭐가 되거나 gx가 되거나 fx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gx가 되거나 그러면 fx가 gx가 되거나 이때랑 이때네. fx가 마이너스 gx가 되거나 마이너스 gx가 되는 형태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대칭시킨 거지.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대칭시킨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gx는 이 직선을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라는 거지. 부호만 마이너스만 붙여준 거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2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노란색이랑 2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2개 있는데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겹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 3개. 3개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겠어요? 3개예요. 오케이? 3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겹치는 게 하나 있으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2개를 합성을 시켰더니 모든 실근의 합이 마팔이다. 라고 했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해결하겠네. 디귿봤더니 f에다가 fx를 합성을 시켰더니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fx가 뭐가 되는 값이랑 3이 되는 값이랑 fx가 뭐가 되는 값이랑 마이너스 7이 되는 값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fx가 뭐가 되는 값이랑 3이 되는 값이랑 fx가 3이 되는 값이랑 마이너스 7이 되는 값을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이 함수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는 거와 같습니다. 4개. 그렇지. 4점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2가 4개 있는 거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에서 얼마만큼을 뺐고 마이너스 2에서 얼마만큼을 뺐고 얼마만큼을 더했어요. 그럼 당장 이 2개를 더하는 것도 마이너스 2가 2개 있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이 점만 생각해도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얼마만큼을 뺐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얼마만큼을 더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2를 2개 더해준 거네. 오케이?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x좌표의 합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칭축 곱하기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대칭축 곱하기 그냥 대칭축도 있고 점도 있으니까 곱하기 만나는 점 그러니까 점의 개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 합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까지만 하고 시작.
281번 봅시다. 아, 이거 어저께 고3 애들이 물어봤다. 요거. 이 함수 형태 있잖아. 이거 어저께 고3 애들이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킬러 문제에 나와서 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거든. 이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써보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fx는 fx야. 그래요. 똑같은 형태가 반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fx를 large A라고 놓을게. 그러면 f large A는 large X라고 놓자. 네, large X가 있는데 그냥 놓을게요. 오케이? 보호 때문에 large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의 실수의 값은 어떻게 구해? y는 fx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에 x좌표졌냐? 그래요? y는 fx랑 y는 fx 이 곡선이라 y는 x의 교점의 x좌표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지. 오케이? 이 x좌표들을 각각을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라고 할게요.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라고 한다면 라지 x가 되는 값이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때 이 라지 x는 원래 뭐였냐면 fx였거든. 오케이? 라지 x는 원래 fx였어요. 그럼 fx가 알파1이 됐을 때의 x의 값이랑 알파2가 됐을 때의 x의 값이랑 알파3가 됐을 때의 x의 값이랑 알파4가 됐을 때의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로 바꾸네. 그러면은 y는 x라는 직선이 이거니까 알파1의 값은 뭐예요? 이게 알파1의 값이야. 그래요? 이게 알파1의 값이 되는 x의 값.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그렇지? 그 다음에 알파2가 되는 x의 값.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네. 알파3가 되는 x의 값.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고. 알파4가 되는 x의 값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네 개, 네 개. 총 몇 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12개. 그렇지. 12개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고,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너무 큰 기대하지 마. 근데 내가 설명을 다 해야 끝날 거 아니야. 이렇게 있어. 너희들이 직접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자기 자신으로 가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f1이 1로 가. 그러면은 f 합성 f1 대입하면 1이 되고 이 값은 1이 됩니다. 라는 거는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고 다른 값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한번 넣어봐. 다른 값을 가는 값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 f2는 3이니까 3 f2는 3이니까 3이에요. f2는 3이니까 3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f2가 3으로 갔다면 3은 뭐로 갈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기 자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원소들이 이것을 만족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 함수의 값을 갖는 또 다른 원소 있잖냐? 이러한 원소들도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간다면 함수가 이렇게 표현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의 값을 갖는 그때의 x의 값이었냐?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의 값을 갖는 그때의 x의 값들이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네 개가 모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혹시 어떻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면 얘는 무엇을 제외해야 돼? 4는 제외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함수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준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무엇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 함수의 값을 갖는 x의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 값을 함수의 값으로 갖는 그때의 x의 값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